그러면 이제 미스터 마켓이죠 오늘? 네. 네,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포 아니고? 공포 아니고 마켓입니다. 자꾸 금리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이자잖아요. 헤드라인을 줘보세요. 네. 네. 아니라는데 헤드라인이 약간 그런 거네. 미스터 공포 맞는데요? 시작됐어. 아니, 완전 보내버리려고 작정했구나 이 선수들이. 자, 이자 못 버텨요. 서울 아파트 경매 7년 내 최다다. 7년 만에 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팩트니까. 네.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아파트에 주목하냐면은 사실 경매 시장에 관한 한 경매 시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아파트라는 거는 경매 참여자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트레이드업을 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치고 우리나라처럼 유동성이 좋은 시장은 없어요. 확실하죠. 아니 어떻게 아파트를 안 보고 사냔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포의 마레프 같은데 뭐 워낙 대단지니까 거기 30평형 남양이고 몇 층이에요. 그러면 저 언제 보러 가요? 그러면 부동산 아저씨가 꼭 보셔야 되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막 호가가 좋을 때는 빨리 하나 나왔으니까 빨리 계좌로 일단 5천 쏘세요. 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5천도 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사실 똑같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 그 사무실에서 해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 잘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왜 안 해줬냐고 그거 할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났던데 어쨌든 아파트가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건데 이게 물건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이고 있을 때 낙찰률이라는 게 낙찰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낙찰률이라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부동산 시장을 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업체죠. 그 경매 업체인 지지옥션에서 자료를 만든 건데 저게 보시면 7, 8, 9, 10월에 올해 7, 8, 9, 10월에 낙찰률이 서울 아파트 경매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낙찰률이. 그러니까 낙찰률이라는 건 뭐냐면 몇 건이 나왔을 때 내가 딱 들어가서 그 낙찰되는 그러니까 10건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2건 정도가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건수는 저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10월 주요 아파트 경매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 강북구 미아동의 A 아파트 84조 국평이죠. 그렇죠? 예. 저게 매각가율을 보시면 감정가 대비해서 66%. 노원구 상계중은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영끌해서 제일 많이 산 지역들이죠. 예. 저것도 73%. 나머지도 비슷한데. 노도광 대장.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울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 경매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2년 11개월 만에 최다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도. 그리고 이 아파트의 어떤 그 경매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걸 봤을 때 노원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천, 관악, 구로, 동대문, 도봉구 여기서 집중. 여기가 어디냐면은 비교적 중저가권 아파트가 그러게요. 밀집돼 있고 젊은 층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 샀던 지역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는 얘기고 그 금리를 못 견딘 젊은 층들 이게 뭐 젊은 층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 경매가 나온다는 건 이제 은행의 대출을 못 갚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만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가권 아파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용산구 한남동의 가장 비싼 아파트를 하나 꼽으라면 이제 저기잖아요. 나인원이라고 네. 연예인들 많이 사는데 거기에 무려 전용 206평이면 이게 한 80평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70평쯤. 네, 7, 80평 되는 건데 이게 78억 5천만 원의 경매에 나왔는데 여기 100억씩 한다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서초구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이것도 전용 84 이것도 되게 비싼 아파트인데 이거 25억 4,300만 원인데 이게 같은 평수가 매매가를 보니까 지난 6월에 30억에 팔렸다. 네, 근데 25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층수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되고 또 네. 뭐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제가 이 뉴스를 굳이 말씀드리냐면 뭐 경매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이냐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아파트 아까 고가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업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네. 그런 경우겠죠. 캐시플로가 계속 들어가면 이자를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금리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이제 사업 접어야 돼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징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부채 비율이 높거나 만기 상환이 임박한 예를 들면 CB를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조심하라는 신호로 보시면 된다. 특별히 이제 벌써 11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지나면 또 내년 초에 꼭 이 뉴스를 하겠죠. 네. 아 이제 좀 있으면 주주총회 시즌 와요. 주주총회 시즌 오기 전에 뭘 하죠? 회계감사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분명히 회계감사 할 때 한정 및 의견 거절 이런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왜?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 증자에 관련된 뉴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공모 CB를 발행한다. 옛날에 상호 CB를 했던 거를 이제 상호로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건이 더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상환하기 위해서 이런 자본 조달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들도 또 따로 있겠죠. 그런 사람 그런 기업들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리시려면 어느 때보다도 재무 구조를 많이 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 구조가 뭐 투자에 뭐 제로 뭐 전부는 아니에요. 나쁜 기업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때는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안정감 있는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경매가 7년 만에 최대로 많이 나왔다는 뉴스도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의 힌트로 좀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1,213건인데 그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1,004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했던 것보다 지금 3분기까지 했던 파산 신청이 더 훨씬 높죠. 그래요? 앞으로 좀 더 늘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네네. 자, 오늘 미스터 마켓 그리고 뉴스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의 뉴스삼 그리고 미스터 마켓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녁에 뉴스룸으로 또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